공쌤 부자TV의 임성규 김진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 강의 때 질문이 들어온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예.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신규직 공무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오시더니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암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자기 증권을 보더니 뭐 유사암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요즘 뭐 핫한 치료 기법이 있는데 그게 표적 뭐라고 하던데 그게 부족하니까 또 보험을 새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자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공쌤 부자TV에서 다음 컨텐츠에 그 암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주셔가지고 오늘은 그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연 주신 분처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암보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 선생님을 또 칭찬드리고 싶은 게 사실 특히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나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그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불안하니까 무턱대고 가입할 경우가 많은데 이 선생님처럼 나한테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보험료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면요 오늘 저희가 그 적정 가입하는 방법이나 보험료나 그리고 어떻게 가입했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기 쉽고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매우 잘 되어 있고요. 실비보험도 있는데 굳이 암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암 환자분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반 분들이 놓치는 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잘 돼 있긴 하지만 그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어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지만 그리고 실손보험은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보완이 되잖아요. 근데 비급여 항목이나 그리고 암 같은 경우나 특히나 뇌 심장 질환은 부수적인 비용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한 것처럼 굳이 실손의료비가 있는데 암보험을 준비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 세 가지 때문에라도 준비를 좀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암에 발병하게 되면은 우리가 치료기간이 짧은 게 아니고 길잖아요. 그렇죠. 치료기간이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득을 벌고 있다. 직장생활을 한다라면 직장생활이 단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경제의 위험이 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보호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병원 치료 이외에도 기타 치료들을 많이 하죠. 뭐 병원 이외의 치료들. 그런데 비용이 또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또 통원에 대한 비용이 생기실 거고 또 잘 드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먹어야지 또 암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경제적인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도 요즘 최근에 이제 안 건데요. 실손 의료비만 있으면 치료비가 다 해결되겠지 라고도 생각하실 텐데 만약에 암에 대한 발병 후에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게 가입 시기마다 가입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365일이 지나가게 되면은요 약 6개월 동안의 면책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면책기간 동안에는 실손 의료비에서 치료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치료비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암보험에 대한 준비는 해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드는 것 같네요. 그럼 얼마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김프로님은 지금 암보험 얼마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일반암 기준으로 해서 1억 2천만 원의 진단자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준비했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진단비 1억 2천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보험료 월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되실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분들이 만약에 1억 2천만 원의 진단자금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못해도 한 2, 30만 원, 많게는 한 달 보험료로 3, 40만 원씩 납입을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한 13만 한 5천 원 정도 그렇게 좀 생각보다 저렴하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죠. 네.
보험, 진단비도 중요하고 월 네. 보험료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암보험 준비할 때 네.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 저는 진단비에 대한 규모, 한 연봉의 한 1년치 정도는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암보험에도 특약들이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먼저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 방사선 치료에 또 요즘 핫한 표적 항암 약물 치료 굉장히 다양하죠. 이걸 어떻게 또 구성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암만 준비하면은 원래 모두 해결되는 거 아니었나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암이 보장 규모,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가장 좋긴 하지만 일반암이라는 항목도 있고요. 고해감도 있고 유사암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암으로 보상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좀 어렵지만 이게 일반암일 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지 유사암 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암에서 보장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일반암 진단비가 어쨌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준비를 어쨌든 1순위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일반암에서 보상하지 않는 암들이 있어요. 바로 유사암, 과거에는 이제 소외감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외감에 매우 중요한, 특히 여성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암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갑상선 암이 여성분들한테 발병률이 1, 2위, 이렇게 조사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이 갑상선 암이 과거에는 일반암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이거를 유사암으로 빼놨거든요. 근데 이 유사암은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장이 됐었냐면 일반암 진단비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유사암 소외감이라고 하는 암은 일반암의 10%에서 20%까지밖에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유사암도 일반암하고 동일하게 1대1로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기보다는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사암 진단비도 5천만 원을 가입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증권에 지금 현재 진단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갑상선암이 들어있는 유사암 예전에는 10%만 가입이 됐었는데 이제는 일반암만큼 가입이 된다.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유사암 또는 소외감 얼마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보험 관련해서는 좀 일반적인 통념이 예전 보험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 잘 가입한 보험은 꼭 유지해야 되고 보장 내용이 좋은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암 관련된 특약은 말씀하신 유사암이라든가 소외감, 표적항암 같이 보장 내용도 훨씬 더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보험료도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한 암 특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특약인가요? 네, 매우 핫하죠. 근데 바로 그 표적 항암 약물 치료라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암에 발병하게 되면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 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방사선 치료는 우리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세포들도 죽이는 이게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구토 증상이 나타나거나 머리가 빠지거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거를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 이 암세포만 죽이는 이 치료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후가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치료제가 아직은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까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한 달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평균 462만 원? 그렇게 해서 10회를 하게 되거나 10달을 하게 되면 한 4,6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워서 이 치료를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최근 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 특약을 만들어서 판매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표적항암 약물치료 특약 네.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특약이긴 한데 딱 두 가지만 염두에 두고 특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사실 가성비가 좋거든요. 생각보다 아마 알아보시면 보험료가 저렴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갱신형이에요. 뭐 주기에 따라서는 3년, 5년, 10년이긴 하지만 갱신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일반암 진단자금처럼 암의 진단받으면 무조건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치료 기법이나 약관에 부합해야지만 지급해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표적항암 치료비는 선택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보장되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이런 좀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내용 외에 네네. 또 암보험 가입하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 갑상선암이 과거에는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암들이 남녀 생식기암, 그 다음에 대장 전막내암, 방광암들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암들이 일반암에 있게 되면 보험금 지급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런 암들을 뭐 특정 소외감이나 소외감으로 분류해가지고요. 일반암 진단비의 10%나 20%밖에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증권을 꼭 확인하셔서 그런 암들이 일반암 진단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특정 소외감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 납부 방법 중에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갱신형을 내가 100세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가입했다. 이럴 경우에는 매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보험이 유지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지 보험료 납부 방법이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서 내 의도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보험 가입 시에 체크 사항 중에서 또 하나 염두에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물론 암 진단자금은 저처럼 뭐 1억 2천, 많게는 2억, 3억 가입해도 좋긴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부터 1억 2천을 가입한 게 아니라 20대 후반 때는 3천만 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추가적으로 3천만 원, 그리고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렇게 해서 본인 소득에 맞게 그리고 가족력에 맞게 구성해야지만 어쨌든 보험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하게 유지도 가능하고 보장 내용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사연 주신 분의 여자 선생님의 나이대가 27살이셨거든요. 이분께서 만약에 암진단비를 30년 날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고 암진단비, 일반 암진단비 5천, 소액암 진단비 4천에 고액암 진단비 5천, 암수술비, 암입원비, 방사선 치료비, 표적 항암 약물 치료까지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4만 원 중반대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꼭 좀 보험 점검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암보험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미래 그 위험을 좀 보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 콘텐츠는 그 사연을 남겨주신 건데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오늘 뭐 여성원 관련해서 얘기했다고 남성분들 선생님께서 좀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내가 가입한 보험이나 혹은 부모님이 물려준 보험들 뭐 보험 관련해서 만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이후에도 좀 다양하게 사례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그 컨텐츠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전국에 계신 많은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 또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방송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